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하는 사드는 얼핏 보면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데 주변국들이 뭐 그리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어력이 늘어나면 공격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미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데요. 이런 사드 배치 문제에 나름의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우리나라 내부의 의견부터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이 문제가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문제가 다시금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국익과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번 사드 문제에 또다시 이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감정적인 대응만 난무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번만은 제발 좀 이성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국익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차분히 고민하자는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할 얘기 어떤 걸까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소식입니다. 예. 내일이죠. 21일 내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방북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대화가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지원 논의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그 인도주의적 차원의 어떤 지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의 상징이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남북 간의 긴장 수위가 한창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방북 어떤 성과가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선 개성공단 간다니까 네. 야 그럼 개성공단을 위해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딴 데를 갈 수 없으니까 개성공단을 가는 거거든요. 북한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남북 문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름으로 어떤 해답을 찾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선발대가 파견이 되는데요. 개성공단 내에서 세부 일정 조정을 물론 하고요. 또 사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북측 인사 누구와 만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개성공단의 깜짝 방문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테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반 총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혀왔는데 바로 그런 의지 때문인지 최근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개성공단 그 방문 의사를 밝혔고요. 예. 또 우리 정부를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 반 총장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당시에 주한 외교공관장 70여 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그 반기문 장관의 동생의 아들이죠. 네, 조카. 네. 조카니까 반기문 총장의 조카.
이 경남 기업의 저기 베트남에 있는 빌딩 매각하는 네. 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런 부분에 할애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의혹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경남 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과 관련해서요. 반 총장의 조카가 카타르 투자청 문서를 위조했다. 이것이 지금 의혹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 총장 일단 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문제가 불거져서 대단히 민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조카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으며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 회장과 관계가 좀 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실제 간혹 만나는 등 잘 알고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성 회장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협의한 일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한 추측이나 제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하는데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반기문 21일 방북 대망론 불지피다 이거네요. 그렇게 나왔죠. 예. 이거 근데 네.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인가요, 그래도요? 네. 또 여기 그거 맞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예요? 예, 또 경남 기업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남 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요. 어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를 지냈던 김진수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업 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에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허용하도록 당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 씨는 당시 채권 금융기관 부행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자금 1,000억 원 지원과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동의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완종 회장은 당시에 국회 정무위원 소속이었죠.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바로 이때 김 씨가 인사청탁을 하고 이렇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경남 기업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 좀 금융당국에서 한 자리 하던 분들이 다 조사를 받네요. 이건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예, 이번에 부원장보가 이렇게 그렇죠. 사전 구속영장 청구됐기 때문에 그 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련 소식 또 있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검찰은 어제요. 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이 정동화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 매우 가까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인지 이 포스코를 둘러싸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특정 하도급 업체를 밀어주고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장 소장에게 지급해야 될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해외 사업비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40억 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예, 오늘 아침 정말 상쾌합니다. 날씨는 약간 좀 쌀쌀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이제 초여름은 아닙니다만 늦봄 날씨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날씨인데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온화한 날이지만 교통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39번 국도 시흥에서 안산 가는 길, 시흥 시청 부근 1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근 정체가 되고 있고요. 309번 지방도로 하기분기점과 선알 나들목 구간으로는 출근길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강릉 쪽으로 이천 나들목과 여주휴게소 구간 3, 4차로에 사고가 나서 통제 중에 있고, 그리고 안개까지 껴있어서 부근 특히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분당서로는 성남 방향으로 수서와 복정 사이 1차로와 3차로에 걸쳐 고장차 처리 작업이 좀 지연되면서 뒤쪽으로 수서 나들목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차가 많아서 복정과 수서 사이로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여러분 감정 노동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의 40% 이상은 자신의 감정을 감춘 채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 이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분들 정말 속은 새까맣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일부에선 아마 모두 다 내 자신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감정 노동자분들은 특히 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감정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연결을 하는데 그 감정 노동자들 지금 이 감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황 의원님 황 의원님이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이시니까 더군다나 요 어떤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감정 노동자라 말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손님을 고객을 전화로 또는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맞상대해야 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의 감정 소모가 심하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네, 이분들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 종사자라고 하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승무원, 또 은행원이라든가 콜센터 종사자, 판촉원, 텔레마케터, 음식점, 미용실 종사자 등 우리나라에 2,500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그중 600만 명이 감정 노동자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한 분이 감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황정 의원께서 발의한 감정 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네, 우선 제가 좀 짧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감정 노동 문제가 이제 언론에 크게 부각됐었잖아요. 라면이 익지 않았다고 그래서 승무원에게 냅킨을 던졌던 그 포스코의 라면 상무 얘기라든가. 땅콩 회항도 있죠. 대한항공 그 회장 그 따님의 그 땅콩 회항 사건. 또 백화점 지하에서
주차 요원에게 사과를 요구해 무릎을 꿇게 했던 그런 모녀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감정 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이제 여야 의원들 같이 합류해서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국가와 사업주와 또 그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 보호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감정 노동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또는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복지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손님들 고객들의 반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떨어질까봐 고객 반발을 두려워해서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은폐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주부터 조심을 해야죠. 근데 땅콩 회항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현실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황정우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도당위원장도 역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광주에서 광주 전남 의원들 문재인 대표 빼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죠? 그저께요. 그저께요. 예. 물론 사실 빼야죠. 왜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야죠. 근데 어떻게 입장 정리가 좀 되신 거예요? 광주 전남 의원들 오랜만에 같이 점심 자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현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나눴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문재인 대표가 통감해야 한다는 거. 지금 저희 당은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는 데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혁명적 변화를 한다. 그죠? 네, 필요한 시점이에요.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들도 민심의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광주 전남 이번에 이제 광주 서구 을선거에서 야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일처럼 그저 통합과 대동단결만을 강조하면서 외형적 봉합 또는 수습 진정만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충 담긴 내용을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는 초계파 혁신기구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희룡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있고 그죠? 공천개혁위원회도 있고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초계파 혁신기구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꾸 안철수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죠 위원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황정우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이라면 위원장직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거야 안철수 의원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황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가 이제 그런 이제 기구들이 이미 있는데, 우리 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구를 추가로 만든다고 그래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당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상대 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거 지금까지 나온 걸 전부 합하면
몇 트럭분 될 거예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 맞아요. 나올 거 다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실천인 거예요. 근데 실천의 의지가 예. 있는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 실천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천, 혁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그 왜 못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일 말이에요. 황 의원님. 그 조국 교수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안철수 의원 안 하겠다 그러면 조국 교수 데려올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다들 뭐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연임 선거 이번 선거 4.29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연패를 하고 있는 그 원인과 배경이 뭐냐? 그랬을 때 누가 적임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그저 뭐 당 안팎에서 명망이 있는 분들이면 다 된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려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국민들이 보실 때 이제 뭐 저 당이 우리들의 생각하는 바를 읽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물을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방향의 혁신안을 실천해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사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부 인사들 왜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외부 인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저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혁신의 내용과 질을 볼 때 지금 문재인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분들이 나서서 무슨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꿰뚫고 있나 그런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조국 교수가 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됐던 간에 좀 중립적. 근데 저는 사실 이 위원회 남발한다고 맨날 야당이 청와대하고 여당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부? 예?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전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말이에요. 예. 정말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문재인 대표 좋은 덕성을 갖고 있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4.29 재보궐선거의 패배만 놓고 보더라도 전례 없는 완패 참패를 한 거예요. 광주에서 무려 23% 차이로 진 겁니다. 그 원인이 꼭 문재인 대표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의 최고 지도자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계산과 그 보관과 전략적인 숙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외형적으로 그만두겠다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28 전당대회 이후에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당대 또 열어가지고 새 주도 뽑겠습니까? 그만둔다 했을 때 그래라 그만두어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분에게 사퇴를 번복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본인에게 오히려 힘이 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선거 패배하자마자 그 다음 아침 10시에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계속 하겠단 말이지. 이런 순리와 이런 도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분란이 진호라든가 비주류에서 촉발된 게 아닙니다. 문제의 시발을 본인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 점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문 대표가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수습을 하고 이런 지휘력을 갖고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우선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이 건강해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건강해지는 법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황주영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통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예요?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이거?
네? 일단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걸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통 3사 모두 한 29,900원부터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을 두는 겁니다. 예. 요금제에서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데이터 비중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9,900원이면 한 달에 데이터를 300MB 쓸 수 있고요. 34,000원 내면 데이터가 한 1기가 정도 제공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싸지는 거예요? 안 싸지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되면은 음성 무제한 요금 자체가 51,000원에서 기존에 29,9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싸진 겁니다. 예. 이제 어떤 거냐면 요새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다들 파니까 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인터넷이나 뭐 실시간 동영상 시청 이런 거 거의 쓰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산을 했더니 한 300만 명 정도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천억 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약을 하면 기존에 음성 때문에 5만 원제 요금제 쓰셨던 분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좀 이득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뭐 통신비 내려간 효과는 있겠지만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5만 원대 요금제를 썼던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존 약정 할인까지 고려하면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좀 소비자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은 이동통신사들이 갑자기 천사가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기술 발달로 음성 통화 대신 이제 데이터 통화라고 합니다. VoLTE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고 앞으로 필요 없어질 음성 통화에 붙은 요금 자체를 줄여주는 대신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쓰게 만들면은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에게 또 이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금제를 데이터 위주로 개편했다 이런 시작이다 보는 게 타당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3사들이 이번에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그 각 요금제마다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DMB는 사실 뭐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이 IPTV로 보면은 화질도 좋고 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 관련 산업 활성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는 보입니다. 모바일 IPTV 보면은 저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동영상 아무래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데이터를 쓰게끔 유도를 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야, 머리가 좋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